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4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입니다. 대통령이 밝힌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새만금 개발의 기대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고형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인데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대규모 내수 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 새천년의 역사를 이곳 새만금에서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네, 앞서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새만금 발전의 첫 단추를 끼운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궁금한데요. 원전 서너 개를 대체할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은 물론 연구, 제조 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강동엽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만금을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발전하는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방조제 내측에 설치되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시설로 발전 용량은 원전 2, 3기와 맞먹는 3기가와트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항 소음으로 개발이 늦어지는데 발전에는 최적지 이미 감안됐습니다.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측면도 면밀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외측 군산말도 인근 해상에는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10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계획대로 되면 발전과 연구, 시설과 부품 제작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새만금을 발전 장소로만 활용한다는 우려가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는 10조 원, 계획이 확정되면 민간 사업자 공모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건설 인원 연 200만 명,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예측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익을 나누고 발전에 지역업체와 도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과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에 공감될 어대한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새만금 지역에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기대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환의 계기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합니다. 전라북도는 연구와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기반을 집적시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과 전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특히 새만금 지역의 첫 대규모 투자로 발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새만금 개발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 일부를 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재투자하고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공존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만 국제협력 용지 포함 200여 제곱킬로미터, 전체 개발 면적의 10% 가까운 부지가 묶이면서 벌써부터 새만금 개발 계획을 바꾼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업이 수상 태양광 메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부분 공항 주변 등 개발 수요가 많지 않은 땅이라고 해명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기간인 30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도 사실상 민간 자본에 의존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지역 기업과 주민들은 사업 추진 절차에서 배제됐다며 상생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작업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국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기대가 높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과 송하진 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현장에서 설립 행사를 갖고 황해권 경제 거점으로서의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설립 등기를 마친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늘 설립식과 함께 오는 12월 새만금 개발청까지 옮겨오면 매립과 개발은 물론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전주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건설이 인근 주민들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건설을 막겠다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지만 원천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이 업체는 용량을 늘려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발전소를 건설하려다 지난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주시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까지 나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업체와 전주시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들어오면 계속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을 대비해서 나갈 겁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도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1년 전에 완공됐지만 업체와 주민,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며 멈춰서 있습니다. 이러자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국가 지원을 받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올 초 상임위를 통과한 뒤 강감 무소식입니다. 폐합성 섬유, 폐타이어, 폐고무 이런 것들을 태우는 거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국제 기준에 어긋납니다. 고형 폐기물은 국제에너지위원회와 OECD 국가들에서도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는 51곳, 그 가운데 전라북도에 무려 8곳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는 오늘 현행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바꾸고 지방의회에 사무직원 임용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자율권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고 도의회 역시 의회 사무처 독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선거 기간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송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초 송 지사를 직접 소환해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같은 혐의로 소환된 만큼 송 지사의 공개 소환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